네, 영등포 갑의 최은일입니다. 저는 아까 그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지금 민생이 거의 파탄 지경인데 세수가 펑크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에서도 지금 저성장, 과연 현 정부 들어와서 재정 정책을 제대로, 만약 그 정부가 잘했더라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역에 갈 때마다 그래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마 여기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시면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입법 목적에 있듯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하라고 국회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최근에 그 공청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 그 문제, 처분적 법률이라도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게 그 공청회 진술인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쟁이 됐던 게 예산 편성권 침해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은 특별조치법은 예산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게 재정 지출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게 이게 주장이 됐습니다. 그게 동의를 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발의한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듯이 지급액과 지급 시기를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법률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재정 지출 의무를 부과하고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2항에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3호에는 법정 지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경할 수 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법정 지출의 경우에는 현행 재정 제도 안에서 이 법을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입법례들이 다수 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입법례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성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KDI나 또 다수의 국책기관에서 한 그 결과에 따르면 지난 뭡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 26%에서 40%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리고 국제기관에서 인정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민생 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할 때 국회가 나서서 독려하고 또 입법으로 그런 부분을 촉진하는 게 그건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현 정부가 여러 가지 부자 감세, 세금 감면, 금리 인하 등으로 해봤지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청회에 나왔던 그러한 네. 자, 이상으로 저기 차관님 그 2020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행안부 지원경제지원관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이셨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현금 카드니 신용카드니 예.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지역 상품권 한 5% 정도? 예, 그때 그 예. 짧은 시간대 그 코로나 그 지원금이 제대로 그때 네. 좋은 효과를 봤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그 기술적인 문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다 그걸 다 해결하셨습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까? 그때하고? 지금 이 논의하시고 있는 이 법에서는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급하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아 그때 당시 예,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예, 그런 논의 뭐 그 지급 당시- 수단에 대한 예. 고민들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한번 출력해 네. 보니까 그때 KTV 국민방송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여기 네. 하셨어요. 그 국장 네. 그 당시에 14조 원의 큰 돈을 국민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 긴급하게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4조 원의 큰 돈을 국민께 드립니다 하고 이 뭐 결국은 소비를 진작하고 소득을 보존하는 데 씁니다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임대인 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그 당시에 정책적인 홍보를 하고 예. 계셔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바꾼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현금카드니 신용카드니 그 사용 처에 대해서 아까 같은 뭐 다른 데 쓰거나 제대로 쓰지 않는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고 기한을 정하고 네. 아까 이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네. 사용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주무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4개월 동안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 지원금을 했다면 이번 건은 더 쉽지요. 아까 같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만 하는데 그거는 차관님으로서 또 이런 경험을 했던 주무 그 책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 법에서 좀 정해 놓으셔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엄격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급한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